입니다. 우리나라 현충원이 서울에도 있고 대전에도 있고 그런데요. 이렇게 현충원에는 이제 국립묘지라고 또 그렇게 얘기를 하죠. 어떻게 하면 국립묘지에 가서 묻힐까? 저는 안 묻어주겠죠, 거기다가. 이렇게 그 나라를 위해서 뭐 하다가 이제 돌아가셨거나 그 많은 공이 계신 분들이 이제 현충원에 들어가시게 되는데요. 국가라는 것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이 참 중요할 것 같아요. 국가에 대해서 이렇게 국가의 3요소가 있죠. 일단 영토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정부가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된다. 뭐 이렇게 국가의 3요소인데요. 그냥 이렇게 우리 같이 모여 사는 공간이 이제 이렇게 작으면 도시, 뭐 좀 더 크면 국가, 뭐 이렇게 도시국가도 있긴 하지만, 그 국가가 어떻게 이제 국정 운영을 하느냐에 따라서 구성원들이 어떤 이제 그 상황으로 운영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 사람들이 전체가 다 행복할 수 있고 전체가 다 불행할 수도 있겠죠. 뭐 내전이 막 벌어지고 이러면 시리아 내전처럼 내전이 벌어지고 나면 그 국가에 사는 전체가 모두 다 고통을 받게 되고요. 그 국가가 뭐 전체적으로 복지 국가다. 재정이 풍부한 복지 국가면 뭐 이렇게 그 나라의 80% 90% 이상이 서로 행복한 그런 이제 나라가 되겠죠. 근데 이 가장 이상적인 국가는 어떤 국가일까? 어떤 국가가 가장 이상적인 국가일까요? 맞아요. 불국토가 가장 이상적인 국가예요. 극락세계가 가장 이상적인 국가가 아닐까? 우리 불교는 이제 이렇게 극락왕생을 꿈꾸잖아요. 극락세계에 태어나겠다라는 것은 가장 이상적인 국가에 살고 싶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천국에 난다, 어디에 난다 이렇게 하는데 천국도 사실은 국가잖아요. 그런데 이 불국토라면 중심에 이제 부처님이 계시고 그 주변에 보살들이 이렇게 운집해 계셔서 불보살이 함께 사는 곳이 불국토라고 할 수가 있겠죠. 보살이라면 이제 거기 모인 구성원들이 일단은 부처님과 보살들인 거예요. 구성원들이. 그런 부처라는 건 여러분들이 대충 이제 이미 알고 있을 거고요. 보살이라는 것은 어떤 분일까? 보살이라는 분은 보디사트바라고 해서 깨달음을 향해서 노력하는 사람을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깨달음을 향해서 노력하는 것이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나와 남이 모두다. 모든 생명과 함께 깨달음을 향해 노력하는 사람. 나 혼자 열심히 깨달음에 이르는 게 아니라 너도 함께, 모두가 함께 깨달음에 이르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나 혼자 편안하고 싶은 게 아니라 모두 다 편안하게 하고, 나 혼자 부자가 되고 싶은 게 아니라 모두 다 부자로 되게 하고, 나 혼자 예쁘고 잘생기고 맛있는 거 먹고 하는 게 아니라 모두 다 예쁘고 잘생기고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집에 살게 하고, 뭐 이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 또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깨달음에 이르는 뭐 이렇게 그 육체적 안정, 또 이렇게 경제적 안정, 또 정치적 안정 이런 걸 통해서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사람을 이제 보살이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을 불국토라고 그러고요. 그러면 불국토가 이제 왕생을 우리가 불국토에 가서 태어나는 게 왕생이잖아요. 우리는 매일 죽고 매일 태어나요. 저녁마다 죽고 아침마다 태어나는데, 그럼 저녁에 죽을 때, 나 극락세계에 태어날래요. 눈 떴더니 우리 집이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우리 집이 극락세계가 되면 돼요. 내가 눈 떴더니 극락세계, 죽어가지고 절로 간다라는 것보다도, 내 목숨이 다할 때, 오직 아미타불만 생각해. 해서 목숨이 다할 때, 저녁에, 내가 숨이 멎어질 때, 의식이 멎어질 때, 의식이 깨어나면
극락세계로 왕생해야지. 그럼 어제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던 지옥 같은 삶에서 다음날 아침에 새로 딱 태어났는데 내 방이야. 내 방바닥 그대로야. 여기가 극락이네. 하면서 오늘 다시 또 힘을 내서 보살로 살아가는 것이 극락세계에 살아가는 사람의 마인드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걸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좁혀서 생각하면 나 자신이라는 것도 한 개인은 개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 개가 서로 모여져 이루어진 한 덩어리거든요. 금강경에 보면 한 일합상이라고 있잖아요. 일합상. 우주도 일합상이고 지구도 일합상이고 대한민국도 일합상이고 울산도 일합상이지. 그런데 나 자신도 일합상이에요. 여러 개가 모여져 있어. 자, 우리 눈, 귀, 코, 입, 혀가 모여져서 내가 됐잖아요. 여러 가지 대장, 소장, 뭐 이렇게 간, 위, 뭐 암, 무릉, 암은 아니지. 뭐 이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내가 이렇게 됐어요. 여러 오장육부하고 팔다리가 모여가지고 내가 됐어요. 우리는 이것을 한 몸이라 하지만 하나로 여기지만 사실은 다 이렇게 연결된 또 다른 존재들이거든요. 더 미세하게 들어가면 원자, 전자 이런 걸로 세포 이런 걸로 유전자의 결합을 통해서 이렇게 세포 이런 걸로 이루어져 있는 게 우리 나 자신이라고요. 뭐 육체만 그렇게 돼 있냐? 육체만 여러 장기들이 모여서 여러 세포가 모여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도 또한 그래요. 그 내 마음은 하나냐? 하나인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마음이. 내 마음이 기쁨도 있고 행복도 있고 이렇게 시기 질투도 있고 욕심도 있고 성냄도 있고 들뜸도 있고 공포심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답답함도 있고 이 많은 108개의 마음들이 모여 있다고요. 작게 보면 이 한 몸도 하나의 국가예요. 이 국가에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제 이렇게 국가가 자원이 풍부하면 참 좋죠, 그죠? 국가가 자원이 풍부하면 별 노력하지 않아도 자원만 팔아먹고 살아도 뭐 그렇죠. 미국은 정말 자원이 풍부한 나라예요. 미국이란 나라는 지구상에서 가장 영토로 놓고 보면 가장 이상적인 나라죠. 석유 매장량이 뭐 이렇게 셰일 혁명이라고 뭐 수백 년을 파도 계속 원유를 이렇게 해낼 수 있어. 그리고 미국 땅은 강이 미시시피 강만 있는 게 아니라 온 그 전체 땅 전체에 강이 지류가 엄청 많아요. 그리고 그 강들에 다 배가 갈 수 있어. 우리는 겨우 한강에서 충주까지 올 수 있나? 배 타고? 요즘에는 이제 다리고 뭐고 이런 것 때문에 수면이 낮아가지고 그렇게 상류까지 올라오지 못하죠, 우리나라는. 옛날에는 여기 부산부터 낙동강을 타고 상주까지 갔다잖아. 킹덤 영화 보면 나와. 킹덤 드라마 보면 나오잖아. 킹덤 드라마가 이렇게 엄청나게 히트를 쳐서 우리 K 드라마 열풍을 세계적으로 이렇게 일으켰다 하죠. 거기 보면 이 부산에서 이렇게 쭉 상주까지 이렇게 배 토목성이라고 해야 되나? 돛담배를 쭉 가는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미국 전역에 그런 이렇게 배가 갈 수 있는 강들이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석유 매장량 많지. 또 땅덩어리 넓지. 또 강들 유통이 뭐 엄청나지. 요즘에야 이제 도로가 잘 돼 있고 기차도 있고 그러지만 옛날 18세기 뭐 19세기 이런 때는 그야말로 그런 것이 다 이제 물류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죠? 물류 이동이 아주 자유롭다라는 것은 큰 혜택이라 할 수가 있어요. 그래 자원이 풍부하고 지형적으로 뭐 거의 완벽하다 할 정도로. 그래 날씨도 좋아. 날씨도 좋아가지고. 그래 이제 하여간에 자원이 풍부하면 기본적인 기초 체력을 별로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데
뭐 거기는 뭐 그 말고 또 다른 것도 잘하는 게 많으니까. 이 개인의 이제 국가, 나 자신을 국가라고 보면 나 자신의 건강이 이제 또 이렇게 국가의 체력이잖아요. 그래서 내 몸으로 육체를 이루어진 건강을 잘 챙기는 것도 내 자신의 국정 운영을 다 잘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나 자신을 운영하잖아요. 나의 감정, 의지, 뭐 생각 이런 것들이 많은 수백 수천 가지의 생각들과 수백 수천 가지 세포들, 뭐 수조 개의 세포들을 내가 운영을 해간다고요. 근데 나라를 잘못 운영하면 몸뚱아리가 다 이제 나 자신의 국가를 몸뚱아리가 다 망가지고 마음 또한 피폐해져. 잘못 운영하면. 국가를 잘못 운영해도 그렇잖아요. 제3세계 시리아 내전 이런 거 봐봐. 소말리아 뭐 이렇게 옛날에 이런 거 하고 그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들에서 내전이 일어나가지고 국정 운영이 무정부 상태가 막 계속 지속되고 하는 이런 것들을 보세요. 우리도 국정 운영이 잘못돼가지고 조선 후기에 일제한테 나라를 내주고 얼마나 고생을 하고 6.25 내전까지 북한 남한 내전까지 뭐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 국정 운영을 잘못하면 이게 이제 나라가 피폐하니 국민들이 힘들어. 마찬가지로 이 몸도 내가 내 자신의 그 머릿속 어딘가는 나를 운영하는 게 있다고요. 그걸 잘못 운영해버리면 내가 엉터리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나 자신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니까 나를 잘 알아야 되겠죠? 그 나라는 이 뭐 육체와 마음을 잘 알아야 되고 그러면 조금 더 확장을 하면 가족이 있죠. 가족도 한 덩어리예요. 그죠? 한 덩어리. 일합상이라 할 수 있겠죠? 가장 작은 일합상은 나 자신이고 좀 더 펼치면 가족이 일합상인데요. 가족이 일합상이 우리는 또 이거를 또 각자가 또 운영을 해. 옛날에는 대주가 가족을 운영했었어요. 그랬더니 대주가 운영했더니 별로 이렇게 잘하는 대주는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대주가 많단 말입니다. 불행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옛날에는. 대주 혼자 독점해가지고 부를 독점해, 권력을 독점해, 막 시키고 그래가지고 때리고 시키고 막 해가지고 이 가정이 형편이 없었어요. 행복한 가정도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이렇게 그 가족의 경영자는 모두가 돼야 되는 거죠. 대주 혼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대주란 말도 없었어요. 요즘에는 그냥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각자가 각자의 상태에서 잘 운영을 가족이라는 이런 것들을 잘 운영하면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 이제 뭐 절에 다니는 사람은 일합상이 황룡사를 주변으로 해서 우리 일합상이 만들어지잖아요. 제가 이렇게 대표자가 돼서 이렇게 끌고 나가지만 제가 대표자라고 제 마음대로 다 해버리고 그러면 여러분들을 배려하지 않고 그러다면 절이 풍지박산이 나겠죠. 그냥 다 해체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해버리면.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을 배려하고 여러분들은 또 경영하는 사람들을 배려하고 서로 도와가면서 화합해가면서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이렇게 리더십이라는 게 앞에 리더하는 사람들이 그야말로 이제 카리스마 리더십이라고 해서 그 왕이 나라를 전체를 대표하는 거죠. 뭐 왕이 국가가 군주다, 뭐 군주가 국가다 할 정도로 왕이 짐이 국가다라고 뭐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이제 이 왕권 그렇게 했고 집에서는 대주가 가족이다, 뭐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리더십이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해가지고 이 또 변혁적 리더십이라고 해가지고 내 혼자 리더를 하는 게 아니라 리더를 많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슈퍼 리더십. 아니 리더가 내가 리더가 아니라 나는 우리 황룡사의 리더를 많이 만들어줘야 돼. 나영부 사님도 리더, 미교부 사님도, 영숙부 사님도 다 리더야. 그냥 다 리더. 전부 다 리더.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슈퍼 리더십, 변혁적 리더십이기 때문에 서로가 리더지만 리더 경쟁을 안 하는 거지. 보통 리더가 그 사공이 여럿이면 배가 산으로 간다. 그렇게 옛날부터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죠. 그런 속담을 머릿속에 넣고 그래 사공은 한 명이야 돼.
예, 여럿이면 안 되지. 그 리더는 하나야 돼. 그렇게 했고 살아왔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사실은 사공은 많아야 돼요. 그리고 그 사공들이 타협하면서 서로 이렇게 협의하면서 아니 국가도 잘난 놈들이 가득 5천만 명이 다 잘났으면 이 잘난 사람들끼리 서로 협의해서 운영을 하면 얼마나 잘 되겠어요, 국가가.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온 거는 교육 수준이 높아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교육을 많이 시켰고, 박정희 대통령도 또 그 앞전에 이승만 대통령 때도 교육을 중시 여기서 사람들을 다 교육시켰어. 박정희 대통령은 뭐 초등학교 무조건 이제 무상교육으로 가고, 중학교, 고등학교도 이제 다 무상교육으로 가서 고등학교는 기본적으로 다 나오고 거의 80% 애들이 다 대학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의식이 높아지니까 지금처럼 이제 우리나라가 이와 같은 역동적인 나라가 된 거죠. 그래서 절이 발전하는 것도 주지 스님 혼자 이렇게 스마트해서 서울대 출신이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잘하는, 그렇게 해서 절이 잘 되는 게 아니고요. 한 분 한 분의 자질들이 굉장히 성숙하고 좋아져서 보살들이 돼서 정말 여기도 보살, 저기도 보살, 저기도 보살. 여기도 운영자, 저기도 운영자, 저기도 운영자, 모든 사람이 다 운영자야. 그러면 이제 저절로 막 그렇게 다 돌아간다 할 수가 있겠죠. 가정도 마찬가지죠. 옛날부터 이제 이렇게 사고관념이 있는 사람은 그걸 못 받아들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성격이 시키는 거 고분고분하게 하는 사람 있는 거 아니면요. 이렇게 또 시켰는데 무능한 사람도 있어요. 일머리가 없는 사람이 있다고요. 마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요. 일머리가 없어요. 설거지를 시켰는데 세상에 설거지에 고춧가루가 그득해. 그래 놓고 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일머리가 없어서 그래요. 청소를 시켰는데 청소 안 하는 게 더 나아. 그 사람이 뭐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 사람 일머리가 없어서 그런 건데 우리는 그걸 그렇게 일하는 사람을 못 봐줘. 그런 사람을 다시는 설거지 시키지 않고 다시는 청소를 시키지 않고 저 사람은 저거밖에 안 되려면서 막 손가락질을 해요. 이렇게 미워하거나 싫어하거나 안티를 하거나 막 이러대요. 그게 아니야. 그 사람도 나름 최선을 다해서 한 게 설거지 고춧가루 방에 닦았는데 그대로 이거는 이제 이렇게 그 사람의 성향이 그런 거고. 또 어떤 사람은 일머리는 또 있는데 이렇게 오만해 보여. 이렇게 이제 스님이면 스님이 이렇게 뭐 하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때는 그렇게 하는데 한 번씩 눈을 치켜뜨면서 뭐 이렇게 아니 뭐 싸우듯이 아닌데 막 무슨 건의하듯이 어떻게 스님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그래. 이제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유교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극상처럼 보이는, 사실 하극상이 아닌데 하극상처럼 보이는 막 이렇게 지켜두고 막 이렇게 하는 이런 대드는 이런 것이 못 봐줘 여러분들이 못 봐줘. 아니거든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이 10% 20% 정도는 되는데 다들 누르고 살아서 5% 10%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사실 그런 사람들은,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한 번씩 해야지 자기가 사는 것 같아. 그게. 그래 한번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있는 사회에는 혁명이 잘 이루어져서 이렇게 잘못된 제도가 빨리빨리 이렇게 개선이 돼요. 오히려 고분고분하게 있는 사람, 이런 사람 공무원 스타일이거든요. 시키는 대로 딱 하고, 시키는 대로 딱 하고, 효율적으로 아주 시키는 대로 탁탁탁탁탁 해. 그건 되게 좋은 것 같아도 그 사회에는 변하질 않아요. 그냥 우리끼리 안전해. 뭐 이렇게 되는데, 눈을 치켜뜨고 막 이렇게 한 번씩 썽을 내는 것처럼, 그거 아닌데요? 라고 자기 주장을 너무 바바바바 이렇게 하는 이런 것은 오만해 보이고, 이렇게
야, 스님이 얼마나 뒤에서 챙겨주면 저렇게까지 뭐 이렇게 나대고 저러냐, 이렇게, 아, 스님이 우유부단해서 저런가 보다, 뭐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성향은 당장 보기는 안 좋을 수 있어도, 그런 사람이 제도를 개선하게, 이렇게 바꿔나가고 잘못된 거를, 이렇게 적절하고, 이렇게 또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더 발전하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봐줘야 돼.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렇게, 그 당시에 이렇게 화내기보다는, 그걸 보고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이렇게 하기보다는, 이렇게 이제, 그냥 이렇게 물끄러미 봐주고 있다 보면 금방 또 이제, 성질을 내려가고 그러면 언제 그런다는 듯이 또 싹싹한 사람이 대체로 또 그렇게 해요, 보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람들의 성향들을 다 인정을 해줘야지, 그래야지 이제 그것이 이렇게 각자의 리더십들이 이렇게 펼쳐지고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국가란 무엇인가 할 때도 참 그렇습니다. 이렇게 역사를 쭉 이렇게 봐보면, 야, 우리나라 리더들은 정말 무능한 리더가 정말 많았다. 무능한 리더들 때문에 이렇게 국민들이 이렇게 수만 명, 수십만 명씩 이렇게 잡혀서 죽게 되고, 뭐 이렇게 몽고에 끌려다니기도 하고, 금나라에 끌려가고, 아니, 몽고 침입 때 몽고가 침입해서 그냥 갔겠어요? 우리나라 항복을 했잖아. 9차 침입을 하면서, 마지막에는 항복을 했지만, 이 9번의 침입을 하면서, 이렇게, 몽고는 약탈 국가거든요. 처음 약탈 국가로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 여러 번 침입을 하면서 그냥 갔겠냐고. 완전 싸그리 다 이제, 다 약탈을 하고, 다 죽이고, 뭐 이렇게, 그 당시에 아마 이제 그 9번 하면서 국민 한 20%, 30%가 거의 죽거나 뭐 이렇게 그래 됐을 거예요. 엄청나게 큰 피해를 입었거든요. 그게 왜 그렇겠어요? 그게 리더가 무능해서 생기는 일이에요, 보면. 임진왜란도 마찬가지예요. 임진왜란도 리더가 무능했기 때문에 이렇게 온 국민들이 뭐 이렇게 그야말로 귀 잘려 죽어서도 제대로 죽은 게 아니야. 제대로 묻히지도 못하고 막 이렇게. 전염병이 막 돌고 도는 것도 리더가 좀 이제 이렇게 좀 위생 관리 좀 했으면, 조선시대도 전염병 많이 돌았거든요. 옛날에도. 그랬으면 더 나았을 텐데, 한국전쟁도 결국 리더가 이제 리더십이 부재해서 이렇게 그 한국전쟁 6.25가 이런 게 일어나가지고 엄청나게 피해를 많이 보고, 조선이 일본한테 넘어간 것도 리더가 우리 국민들은 똑똑해. 고대로부터 쭉 보면, 국민들은 이제 자질이 굉장히 좋아요.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래서 몽고가 침입했을 때도 정부군이 싸워서 이긴 게 아니라 의병들이 싸워서 이겼고요. 임진왜란도 정부군은 오합지졸해서 그냥 다 이제 정부군은 정멸 막 이랬는데 의병들이 다 일어나서 이제 임진왜란을 지켰고요. 이렇게 참 리더가 이렇게 무지하고 무능해서, 근데 사실 무지하고 무능은 자기만 생각해서 오는 거예요, 보면. 고려시대 이런 때, 이제 거란 침입, 몽고 침입 이런 때도 보면 나만 생각하니까, 왕은 왕만 생각하고, 권력자들은 권력만 생각하니까, 결국 이 마음이 작아지니까 자기 희생이 없어요. 이렇게 이제, 넓은 마음을 갖는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 다른 사람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또 그걸 위해서 내가 나의 희생을 감수하고 내가 봉사를 해서 내가 뭘 해서 그 사람이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 단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황룡사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을 가지면, 그런 사람이 리더가 되면 그게 이제 국가의 발전을 일으키고 국민들의 행복이 이제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역사에 참 그렇게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진력을 다했던 그런 그 왕들이 많지 않은 것이 참 안타깝다. 그렇지만 희망적인 것은, 국민들은 그래도 여타의 세계의 다른 어떤 나라의 국민들보다도 자질이 참 훌륭하다. 그래서 국민들이 이제 리더가 엉뚱해서
이 나라를 지키다가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임진왜란 때 신립장군도 그 춘천에 거기서 배수진을 쳐 배수를 쳐가지고 1만 5천 명인가 3만 명인가 하는 그 모든 병자들이 다 그냥 몰살당했잖아. 몰살당. 리더가 잘못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이제 현충원에 묻힌 많은 사람들이 참 리더의 잘못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은 이런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독립운동처럼 나라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내가 뭐라도 해야겠구나 하면서 이제 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에 자유 대한민국이 됐고, 또 고려시대, 신라시대, 조선시대에도 의로운 사람들이 있었기에 아마 그 자손들도 국민들의 자질이 좋아지지 않았나. 의로운 사람들이 있어야지 자질이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순종만 하고 따르고 뭐 이렇게 이것만 하면 나중에 아첨하게 되고 비굴하게 되거든요. 내가 절대 비굴을 하지 않겠다, 뭐 이렇게 아첨하지 않겠다라는 그 굳은 의지를 가진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하고, 전쟁을 하더라도 그 나라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유교가 일어나도 총칼을 들고 내가 먼저 가야지. 우리 스님들의 의병이었잖아요. 스님들이 그때 천대를 엄청나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선조가 엄청 우리 불교를 많이 했거든요. 이렇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난이 생기자 제일 먼저 나서서 승병으로서 이렇게 했잖아요. 그 의로운 사람들은 바로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과연 우리 지금 이 순간에 전쟁이 났을 때 나는 총 들고 제일 먼저 뛰어나갈 수 있냐? 나 도망갈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거 도망갈 것 같은데. 근데, 항상 그런 걸 생각하는 사람이 저는 준비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위기를 항상 생각을 하고, 위기를 준비하고. 제가 죽음에 대해서 이번 주 예수제도 마찬가지잖아요. 죽음에 대해서 늘 생각을 해라고. 그래야지 이렇게 위기를 우리가 이렇게 어렵지 않게 잘 극복을 할 수가 있고 삶을 더 있는 그대로 잘 살아갈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는 전쟁 걱정을 정말 많이 해요. 이렇게 갑자기 쿵 일어나면 전쟁이라도 일어난다. 예전에는 꿈에 전쟁하는 꿈, 자꾸 남북한이 서로 싸우는 이런 꿈을 많이 꿨어. 그래가지고 난 도망 다니고 막. 그래 이제 그 최악의 상황을 항상 생각을 해서 내가 그전 때는 어떻게 할 거다라고 했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날 때 두말하지 않고 뭐 바로 이제 뛰쳐나가서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뭔가를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그런 분들 덕분에 대한민국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너무 고맙고요. 오늘 현충일 여러분들 고마운 마음으로 그래 하시고, 또 가장 이제 그 현충일에 가장 훌륭한 분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가장 나라를 잘 지키는 사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가 비굴하지 않고 할 일 열심히 하고 또 이렇게 그야말로 도덕적으로 어느 정도로 깔끔하시고 대부분 다 그렇게 하면 각자마다 자질이 나타나거든요. 그런 혁명가적인 사람들이 내가 얘기했잖아. 20% 정도는 혁명가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자기 길을 펴고 국가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그냥 가서 뭐 하는 거예요. 공무원 스타일은요, 어려움이 생기면요, 이렇게, 만약 일제에게 나라가 딱 뺏겼어. 그럼 제일 나쁜 놈들이 공무원이에요. 권력이 바뀌면 권력을 따라가. 권력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공무원이 되게 좋은 것 같아도 이렇게 남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고 일을 완벽하게 잘 처리하고 이런 게 좋은 것 같아도요, 세력을 따라가서 관이 바뀌면 관이 바뀌는 대로 이렇게 해요.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고 좀 눈을 치켜뜨고 막 이렇게 하는 이런 막 건의하고 막 이렇게 뭘 하고 그러고 열불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위기에는 그런 사람들이 의를 지키고 자기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막 돌진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사실은 귀해요. 그래서 사회에 편견이 없이 무능하다고 해서 일머리가 없다고 해서 미워하지 말고요. 눈을 치켜뜯고 막 뭐라고 한다고 해서 버릇없다고 하지 말고요. 예, 그 버릇없다는 얘기 듣는 그 사람을 얼마나 더 기분 나쁘겠어요. 열불나 죽겠는데 또 버릇없다는 말까지 하고. 성불하세요.